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 투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탄소 중립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9월 그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이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국가들 모두 이제 그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전인대에서 재생에너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그 비중을 전체 에너지에서 이제 20% 가량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선 이 20%라는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했던 그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입니다. 네. 2008년, 2009년 그 시기가 이제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협약 그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선진국이 의무 감축 시기가 바로 2008년이었었습니다. 개도국은 2013년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그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시작을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발표했던 그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13차 5개년 계획, 2016년에서 이제 2020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15%,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20%, 2050년까지는 50%로 확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미 2019년에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이제 15%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발표를 했던 바에 따르면 2020년까지였는데 이게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좀 앞당긴 거죠. 2030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 가량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제 보통의 산업 같은 경우에 수요가 팽창하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쪽인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은 만약에 공급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후방 산업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요 측면에서는 좀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그 공급 사슬을 보면 전반적으로 폴리실리콘 웨이퍼 모듈 글로벌 점유율이 70%에서 이제 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수요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화석연료 비중도 낮고 대신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린에너지, 원자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한 65%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60% 정도 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나 원자로 같은 경우는 원자로는 이제 환경 문제, 천연가스는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확대를 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벌 탑 설비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반면에 실제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아마도 이제 발전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만약에 중국이 2021년 이제 올해 만약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 부담이 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거는 1kW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의 발전 비용과 화석 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일반 전력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중국에서는 2019년에 보조금 제로의 그리드 페리티가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건설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2020년 12월까지 굉장히 그 설치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다 전환하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단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화석 연료만큼 단가가 이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13년에 비해서 뭐 풍력도 그렇지만 뭐 태양광 많이 낮아졌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정도에는 달성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뭐 보조금 없이 이런 전력 조달이 가능하고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ESG가 중요해질수록 선두 기업들, 특히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리드 페리티와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도 물론 태양광이겠습니다만은 풍력에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 단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중국 자체 내에서 태양광과 풍력 시장의 좀 현황들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풍력은 그런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단가 측면에서는 조금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향후 이제 투자 가능성을 좀 감안했을 때 풍력 같은 경우 좀 해상 쪽으로 확대 가능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 풍력 에너지 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의 풍력 발전 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한 70%로 웃돌았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지난해 말에 중국이 2025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갖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20년간에도 한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치를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206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풍력 발전 설비는 올해부터 25년까지 연간으로 50기가와트, 2026년에는 60기가와트를 사실 이상 설치를 해야지 가능한데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이제 순중 설비 용량을 보시면 최대치가 3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는 굉장히 설치 용량을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금이 지금 이제 점점 중단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그 설비 용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채 증가가 좀 우려된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 요인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투자 대비 수요 증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약간의 이제 신용 리스크가 향후에 좀 커질 수가 있고 사실 지난 2014년에도 중국의 이제 태양전지 업체인 이제 사우리솔라 같은 업체들도 신용 리스크가 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이제 대형 기업들 위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형 성장에 따른 어떤 리스크 요인도 마지막에 짚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트렌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풍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풍력 에너지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중국에서는 점유율 1위, 글로벌에서는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1등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세계 최대 환경오염 미세먼지로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한 만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풍력 에너지 설치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금풍과기는 다른 에너지 대비 풍력 에너지가 좀 마진이 크기도 하고 금풍과기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터빈 분야인데 그게 굉장히 마진이 크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도 증가가 되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확인을 해보죠. 금풍과기 시가총액 8조 5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3조 5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역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주목되고 있는데요. 풍력 에너지 중에서는 CS윈드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은 2,700억 원으로 아직은 조금 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1등 자리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 덴마크의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장외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 거래소에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태양광이 좀 주력
사업인데 풍력 에너지 쪽으로도 점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8조 정도 보여주고요. 매출은 5조 3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금풍과기인데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포인트 두셨어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올해는 14차 5개년의 그 원년이기 때문에 앞서 그 신흥 재생 에너지의 그 설비 용량 자체를 점유율 자체를 상향 조정한 만큼 좀 더 이제 그 설비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평균 풍력 같은 경우는 순준 설비 용량이 30기가와트에서 한 40기가와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그 신에너지에 대한 전력망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그 전력기업 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풍력의 그 전원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를 했고, 또 중국 정부가 그리드 커넥션 그 기한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중국의 신에너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풍과기 업체는 중국의 그 풍력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가 1위고요. 그리고 금풍과기는 또 규모화를 통한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어서 입찰률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발전 쪽은 사실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풍력 터빈 자체가 이 기업의 그 전체 수익의 80% 되는 큰 분야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런 금풍과기 업체는 경쟁사 대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데요. 중국의 그 대형 증권사인 국태군안, 이 증권사 1월 달에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글로벌 그 풍력 기업들의 그 PR 평균이 한 66배, 34배, 29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금풍과기는 한 18배에서 23배 정도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 2위라는 그런 기업의 그런 상징성을 보면은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적 측면에서도 약간만 코멘트 좀 추가해 주시겠어요? 네, 금풍과기 지금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이익 증가율 대비 이제 기업의 그런 저평가 수준을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향후에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 다른 경쟁사 대비 좀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금풍과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과 실적 현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